전국 방방곡곡 특별한 책방을 홍보합니다. 오늘은 어떤 책방에 소식이 도착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점 공간과 몰입입니다. 저희 공간과 몰입은 해화에 있는 낙산공원을 올라가는 길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간과 몰입이라는 이름은 공간 안에서 몰입을 지향하는 공간과 몰입, 그리고 한 가지 주제에 과몰입한 책을 큐레이션 한다는 뜻인 공간 과몰입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책으로의 몰입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몰입 도전을 외치시고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20분 이상 책 한 권을 몰입해서 읽으시면 할인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연다든지 책 느리게 읽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대상에 깊게 과몰입하고 진심이 담긴 독립 출판물을 소개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주제라도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작가와 만나면 의미 있는 책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극 같은 공간을 꿈꾸며 서점을 열었습니다. 누구든 편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을 나설 때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공간 말입니다. 1층에 자리 잡은 우리 서점은 유리문을 통해 내부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낙산공원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중인 많은 분들과 눈이 마주치곤 합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이런 곳에 서점이 있네 하며 관심을 보이며 한마디씩 하고 갈 때마다 여기는 정말 한편의 연극이 벌어지고 있는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공간과 몰입의 운영 시간은 수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박현옥 작가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박현옥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현옥 작가님은 2022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에 소설 듣는 사람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작가님, 근황을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일단 녹음일 오늘 기준으로 저번 주 금요일에 문장 웹진의 단편 소설 한 편을 발표했어요. 네.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발표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네. 작품을 발표한 건데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소전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장편소설 후원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은 현재 장편소설 집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편소설 후원이면은 어떤 네. 걸 지원하는 건가요? 일단 이제 활동비와 작업 공간 이렇게 지원해주고 출간까지 연계해줘서 네, 장편소설 원고 작성하면 네, 이렇게 출간으로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좀 집필 하신 동안 좀 마음 편하시겠네요. 아니요, 이제 슬슬 오히려 부담되나요?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네, 조금씩 네,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네, 문장의 소리는 혹시 청취한 적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꽤 예전부터 들었었거든요. 습작 시작할 때부터 네. 정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방송도 있구나 해서 예전에 그 김민정 시인 네. DJ 하실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들었었는데 네. 특히 뭐 이제 요즘은 그 신인들이 계속 나오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항상 챙겨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네. 이제 혹시 연락이 올까 싶었었는데 네, 작년에는 연락이 안 왔어서 그냥 내 차례가 아니었구나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또 연락을 주셔서 네,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좀 밀리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문장의 소리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첫 코너 공통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상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습작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모 내고 슬슬 발표할
할 때쯤이 됐다 싶으면 이제 계속 전화기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날도 이제 글을 쓰러 카페 나가서 그 이제 쓰라는 글은 안 쓰고 계속 이제 막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막 인터넷에서 괜히 막 뭐 나온 거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저녁 때까지 그냥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냥 안 됐구나 하고 집으로 와서 어머니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집에서 얼갈이 김치를 담그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김치를 담그시면서 이제 뭐 괜찮다 뭐 다른 게 있을 거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이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네. 잠깐 동안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연락을 이제 막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모르는 번호니까 그냥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현대문학 윤희영 팀장님께서 혹시 박현옥 선생님 전화가 맞냐고 하는데 네. 알잖아요. 나를 선생님으로 부를 곳은 출판사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때 느낌이 와서 네. 너무 기쁘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선생님으로 부를 곳은 출판사밖에 없다. 어머니가 그날 나중에 들었는데 이제 알려드리잖아요. 네. 알려드렸는데 김치를 망치셨대요. 어머. 왜냐면은 너무 아버지도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신나서 막 집을 돌아다니시느라 간을 안 봐주셔가지고 네, 김치를 망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맛있는 김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반응이 그러셨는데 친구분들의 반응이나 기억에 남는 축하가 있을까요? 네, 좀 습작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다 알았거든요. 글 쓰고 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응원과 격려도 많이 해줬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뭐 당선 전화 만약에 받으면 어느 상황이나 어느 때든 전화를 자기한테 일단 먼저 해라 라고 했었는데 뭐 그 뒤로 몇 년 동안 그렇게 전화를 할 일이 없었는데 네. 딱 연락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네. 저녁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소곤소곤 받으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당선됐다고 하니까 그때 잠깐 놀라서 이렇게 잠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막 떨리는 기억도 나고 네. 또 이제 같이 소설 공부했던 이제 동생이 지금은 이제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동생인데 네. 당선 소식을 듣고 이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글을 써줬는데 거기서 이렇게 써줬던 게 있어요. 뭐 자기가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야. 너는 가서 마왕을 물리쳐줘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이제 현옥이 형은 진짜 가서 마왕을 물리치고 온 용사 같았다. 뭐 이렇게 써준 부분이 있어서 그게 되게 또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것도 되게 재미있게 서로 나누시네요. 근데 작가님 제가 딱 뵙기로 인상은 되게 젊어 보이시긴 한데 네. 처음에 소설 언제쯤 쓰셨어요? 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서 저는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한 군대 제대하고 무렵부터 이제 소설을 습작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소설을 써야겠다 생각한 것도 군대에서 이제 진중문고가 되게 잘 보급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명작과 걸작들 위주로 항상 네. 진중문고가 보급되는데 보통 문학에 큰 관심이 없다가 이제 거기 있는 책들 하나 둘씩 읽다가 갑자기 좀 이야기라는 거에 대해 흥미를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소설을 맨 처음에는 이제 글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네. 이제 소설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굳히게 돼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그냥 무작정 습작을 시작해봤습니다. 네. 전공은 전혀 그 문학 쪽이 아니셨구나. 네. 심리학과를 전공해서요. 그럼 소설 쓰기 좋죠. 라고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또 이제 막 뇌과학이나 이런 걸 많이 배우니까 이게 소설이랑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동료 작가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인물의 캐릭터를 내면을 표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하긴 하죠. 근데 저도 그런 기대를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작가님은 평소에 작업은 어떤 루틴으로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이제 소전문화재단에서 작업실을 지원을 해줘서 거기 작업실 매일 나가고 있는데 거기 루틴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는 조깅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제 여름 때는 저녁 때 하다가 이제 가을 돼서 아침에 조깅 가볍게 하고 작업실 나가서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소설 쓰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소설만 쓴다는 말씀이신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장편이 롱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운동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작가님의 문구나 사무용품 이런 게 뭐 애착 그런 게 있으실까?
저는 이제 문구류에 딱히 집착하는 편은 아니라서 네. 예, 원래 필통도 안 갖고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대학 네. 때도. 그래서 다만 이제 펜은 제트스트림이 쓰기 편하다. 그리고 스케줄러를 쓰긴 하는데 제가 네. 이제 손으로 쓰는 네. 예, 메모칸이 좀 뒤에 많이 있는 거를 선호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는 그래도 말씀해 주셨네요. 그립감이 좋아서. 네. 왜냐면은 사실 우리 좀 이런 거 궁금해가지고. 네. 네. 글쓰기와는 상관이 없는 작가님만의 생활 루틴 같은 게 또 있으실까요? 생활 루틴이면은 어떤 게 생활 루틴일까요? 뭐 삼겹살 먹을 때 항상 소주를 마신다. 그런 것도 맞고요. 예. 이것만은 꼭 지킨다 혹은 하지 않는다. 책 읽을 때는 저는 책에 이렇게 밑줄 같은 거 잘 안 긋는 편이에요. 예, 웬만하면 깨끗하게 보려고. 예. 그리고 항상 휴대폰 충전기가 없으면 좀 많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예. 휴대폰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생활 루틴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박현옥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박현옥 작가님의 첫 문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을 잘 들으시고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코맹 메카시 그리고 고영 화백.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에마니엘 까레르의 적, 그리고 이면 작가의 그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에르제의 땡땡 시리즈. 소설을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커피와 에어팟. 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불 꺼진 장례식장에서 소설을 써봤다. 나에게 소설이 기쁨이 되는 순간은? 쓰지 않을 때.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어요. 이 작가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코맹 메카시 소설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작가들도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별세하시고 나이를 먹으면 별세하고 뭐 그렇게 됐는데 코맹 메카시 작가가 비교적 최근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네, 그리고 고영 화백도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고 또 되게 박식하시잖아요. 뭐 풍자와 해역과 뭐 고전에 대한 인용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래서 고영 화백이 돌아가셨을 때도 되게 큰 별이셨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인데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우선 에마니엘 까레르의 적은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소설이고 또 누군가의 삶을 이제 추적해 나가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어떤 살인자에 대한 삶을 추적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좀 끈기 있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써나간 점에서 뭔가 장편 소설이 귀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들의 이해관계 같은 소설집 제가 이면 작가님의 굉장한 또 팬이기도 하고 이건 실제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도 했고 어떤 단편 소설을 제가 소설가로 살고 또 소설을 쓰면서 뭔가 어떤 지향 같은 지점이 다 있는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땡땡은 만화 시리즈인데 그 벨기에 작가 에르제의 소년 기자 땡땡의 이제 모험 활극을 다룬 만화들인데 굉장히 좋아해서 진짜 예전에도 여자친구나에게 많이 추천했었고 막 전시가 있으면 보러 가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애정하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렇게 세 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도 받아 적었어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소설을 쓸 때 필요한 준비물 두 가지였는데요. 커피랑 에어팟, 왠지 너무나 공감이 되는 두 가지입니다. 사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트북은 뭐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좀 논외로 하고 커피가 없으면 에어팟이나 커피가 없으면 좀 잘 안 써지는 것 같아요. 좀 불안한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자꾸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뭔가 소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격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예전에 한번 누가 시는 어떻게 쓰세요? 물어봐서 커피가 씁니다.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좀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불 꺼진 장례식장에서 소설을 써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단한데. 소설을 쓰려고 찾아갔던 건 아니고 예, 작년 한 2월 무렵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었는데 아이고. 이제 2월 말에 이제 공모가 있는데 예, 공모 한 마감 한 일주일쯤 전에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거를 이제 장례식장에서 막 2박 3일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걸 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밤 돼서 다 이제 문상객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잠을 자고 이때 써보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장례식장에 앉아서 노트북을 피고. 근데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예, 해서 못 내고 그 다음 달에 있는 공모를 내서 도전했었습니다. 네. 확실히 좀 할머니가 대신 써주진 않으셨네요. 예, 할머니가 써주시진 않으시고 제가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단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데서 약간 확실히 소설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소설이 박현옥 작가님께 기쁨이 된 순간 여쭤봤는데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예, 소설 너무 좋고 즐겁고 재밌고 예,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고 그런 것들인데 막상 쓰는 순간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쓰지 않을 때가 제일 재밌고 다 썼을 때 너무 재밌고 그걸 그 중간에 쓰는 과정은 이제 그 앞과 뒤를 위해서 좀 내가 할애하고 투자하고 버려야 하는 곧 인내의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대답이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보통 작가분들이랑 얘기하면은 다 안 쓸 때가 재밌다고 막 뭐 써야지 생각할 때가 제일 재밌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는 것 같아요.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강의 준비할 때가 제일 재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그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문득 작가님이 요즘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이나 영화나 전시,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엇에 빠져 계실까요? 요즘은 제가 빠져 있는 게 확실히 하나가 있는데 요즘 조기 축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근데 축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나요? 저 요즘 뭉쳐의 찬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면 감이 조금 더 말을 얹어보자면 축구를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안 하다가 이제 또 얼마 전에 또 친한 동생이 자기 팀이 있는데 거기서 용병으로 좀 뛰어달라 해서 몇 번 뛰다가 또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입단도 하고 유니폼도 맞추고 그래서 요즘 주말마다 아침에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은근히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렇구나. 저도 얼마 전에 그 정지양 작가님이 소설 쓰는 골 때리는 그녀들 보고 나서 저한테 축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저의 나이를 제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쉽네요. 혹시 작가들도 이렇게 조기 축구팀을 만든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시면 저한테 아마 축구는 시인분들이 만든 조기 축구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시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나요? 근데 안 가시는 게 그런가? 오래된 팀인데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박현옥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작가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읽어주실 건가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독자분들이 훨씬 많아서 제 등단작인 듣는 사람의 일부분을 제가 낭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박현옥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재가 살아있을 때 재우 씨를 만났더라면 아마 나는 그를 미워했을 것이다. 차마 민재를 원망할 순 없으니 재우 씨에게 모든 감정을 쏟아댔을 게 분명하다. 재우 씨가 민재에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면 곧장 틀렸다. 민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민재에 대해 뭘 아냐? 나만큼 민재를 잘 아냐? 나보다 더 민재를 사랑한다고 자신할 수 있냐? 그런 말들을 내뱉고 또 후회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재우 씨만이 알고 있는 민재의 면모를 알아내려 무진 애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민재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진 않았는지, 잠자리에선 만족했는지 같은 내밀하고 치졸한 의문을 해소하려 궁리했을 것이다. 그러다 결국 민재까지 불쾌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다시 외대문으로 나오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재우 씨는 나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때 나는 화가 났던 것 같다. 나의 졸렬함에 대해, 그리고 재우 씨의 고요함에 대해.
다시 도심으로 들어서서 각자의 목적지로 갈라지기 직전에 재우 씨가 대뜸 얼마 전 택시기사에게 혼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출근했는데 택시기사가 라디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던 와중에 벼랑간 민지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재우 씨가 잠깐 멈춰달라고 말하려는 사이 택시기사가 튜너를 한껏 돌려버렸고 민지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댄스 가요로 바뀌고 말았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민재 씨의 목소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아까 그 채널로 되돌아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대 개의 프로그램을 연달아 들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채널이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라디오 소리에 집중하면서 다음 이렇게만 말했는데 기사님이 그게 짜증이 났었나 봅니다. 재우 씨는 택시기사로부터 내가 당신 운전기사인 줄 아느냐? 돈 낸다고 사람을 업신여겨도 되는 거냐?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줄곧 물어보고 싶었어요. 승규 씨한테도 민재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재우 씨의 말을 끝으로 우리는 한동안 길에 서 있기만 했다. 한 노인이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왜 길을 막느냐고 화를 내며 지나갈 때까지. 아마 그 순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민재를 기억하고 그리워했을 것이다. 나는 재우 씨에게 인사를 한운동 만운동 하고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종묘에서 마지막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샤워를 하고 캔맥주를 2개 마셔도 부끄러운 기분이 사라지지 않아 밤새도록 뒤척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민재가 출연했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틀었다. 재우 씨처럼 민재의 목소리를 얼핏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에 민재의 흔적은 없었다. 프로그램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쳤는지 진행자도 패널도 모조리 바뀌어 있었다. 문득 억울했다. 왜 나는 들을 수 없는 것인지. 민재의 목소리를 듣는 게 왜 내가 아니라 재우 씨여야 하는지.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으면서 왜 죽은 민재마저 그의 것이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분해서 눈물이 났다. 민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싶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 등단작 듣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소설엔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화자인 나, 그리고 전처 민재, 그리고 민재의 재혼 상대인 재우 씨. 근데 민재가 암으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민재의 남겨진 두 남편들이 종묘에서 만나 함께 걸으며 이제 죽은 민재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스스로가 그 누군가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네.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은 그 사람을 훨씬 더 잘 알 것이고 네. 또 평생 봤던 친구들도 뭐 그럴 것이고 네. 이제 그때마다 드는 어떤 질투나 열등감 내가 더 잘 알 텐데 뭐 너가 나만큼 알아? 맞아, 그런 거 있죠. 그런 찰나의 우월감이 사람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을 쓰니까 좀 저도 마음에 들어서 네. 그 부분을 읽기로 했습니다. 네. 좀 공감이 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편 소설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와 역시 이거는 롱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 소설이 잘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게 시간이 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쓰면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다고 누가 대신 써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좀 끝까지 앉아있을 때 그래도 뭐 한두 줄이라도 더 나오는 게 또 글쓰기이다 보니까 네. 결국 쓰는 방법밖에 없다 싶어서 그냥 어떻게든 쓰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또 이제 간이 작아서 네. 과감하게 손을 놓고 막 놀러 나가고 그러지는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든 앉아있는 걸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찬바람이 불어서 약간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쫄아붙는다. 아무래도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작가님한테 중요한 화두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장편을 주로 쓰고 있지만 또 단편 소설도 계속 쓰려고 하고 네. 있고 또 쓰고 있는데 네. 다양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네. 요즘은 자꾸 이게 큰 주제, 일단 상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변주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내 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남아있나 보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슬픔이 많거나 또 막 이렇게 청승맞거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또 아닌데 네. 이상하게 소설은 또 발랄하게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직은 제가 갖고 있는 이 주제를 조금 더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보고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상실이라는 테마는 어쩌면 영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말씀을 나눌수록 작가님의 첫 책이 기다려지는데. 네. 장편 소설 나오고 뭐 또 단편집도 내실 거고 할 텐데 네. 출간 계획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네.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받는다거나 그런 그쵸, 것도 얼마 안 아직은 됐으니까. 제가 아직 데뷔한 지 1년 이제 갓 넘어서 네. 그런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장편 작업을 잘 마무리해서 네. 탈구하는 게 목표고 네. 스스로 이제 정한 마감 시한은 이제 내년 한 상반기 안에는 끝내고 싶다라고 바라고 있고 네. 청탁도 그 사이에 많이 받고 싶은데 네. 아직은 제가 또 신인이다 보니 네. 좀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장 앱진에 발표하셨으니까 앞으로 청탁이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 많은 청탁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합니다. 박현옥 작가님의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시간이 빨리 갔죠? 어떠셨어요? 저도 항상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오신 작가분들께서 이제 좀 긴장 풀리는 것 같은데 끝났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정말 그러네요. 이제 좀 풀린 것 같은데. 네. 예. 뭔가 더 잘하고 계신데요, 지금. 초반보다. 그렇죠. 좀 굉장히 풀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쉽지만 네. 제가 너무 즐겨 듣던 프로에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의 포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작가로서의 꿈을 듣고 싶습니다. 뭐 거창한 꿈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좋은 소설 그냥 읽었을 때 잘 썼다 보다는 소설이 좋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소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박현옥 작가님의 활동을 매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박현옥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